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사기 시작이죠. 그래도 사기 시작 전에 지난 3기 때 했던 채점목이랑 보통 재고 답안 한번 보고 갈게요. 그래서 사기 때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3기는 가볍게 같이 그냥 논점만 체크한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채점목이 문제 1번 보시면 우리가 행정소송 구제 파트를 냈었어요. 그런데 보시면 물음일의 사진 밑에 있는 부분, 자, 예방적 금지 소송을 논의하기 앞서서 생각보다 원고 적격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근데 원고 적격을 풀 답안으로 쓰는 그런 문제는 어떤 유형이죠?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경우. 그래서 처분의 상대방이면 당연히 뭐예요? 원고 적격 인정이잖아요. 그런데 보시면은 자, 원고 적격을 간단하게 언급해 준 후에 원고 적격이 있음을 밝혀준 후 당연히 이 케이스에서 원고 적격이 있는 케이스였어요. 예방적 금지 소송을 언급한 답안은 논리적으로 보여졌다. 근데 여기서 간단하게 언급하다는 건 막 많이 쓰는 게 아니라 한 줄로 처분의 상대방이어서 원고 적격 아니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이렇게 한 줄 쓰는 답안을 말하는 거예요. 원고 적격을 한 문단으로 아니면은 엄청 배점을 많이 잡으셔가지고 쓰신 분들 있었거든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 보통 답안을 한번 참고해서 볼게요. 보통 답안 펴볼게요. 자, 우리 보통 답안을 쭉 넘기셔서 자, 우리 9쪽까지 넘어가 볼게요. 9쪽. 자, 9쪽에 보시면은 일단 대상 적격 요거는 잘 적어 주셨습니다. 잘 적어 주셨고 논점도 목자도 되게 잘 잡으셨는데 뭔가 이렇게 찍찍 그은 게 많죠. 답안지 보시면은 이렇게 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이 답안지에 유난히 이렇게 많이 그으셨는데 뭐 그것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상관은 없는데 좀 아쉽긴 해요. 그리고 10쪽으로 오시면은 이번에 원고 적격을 쓰셨어요. 근데 풀 단문으로, 그죠? 풀 단문으로. 아, 그래서 이거 조금 애매하다. 이거 조금 너무 많이 잡았다. 어떡하려고 그러지? 하고 넘어갔더니 자, 11쪽 보세요. 11쪽. 어떻게 돼 있어요? 한 바닥을 어떻게 하셨죠, 이분이? 아예 X 쳤어. 이게 실제 시험이면은 타격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실무는 그래도 정말 아닌 것 같으면 X 치시면 되거든요. X 치셔도 되는데 이론이랑 법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바닥 쓰면은 여기서 3, 4분 날려먹은 거거든요, 최소.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아쉽다. 그리고 또 보시면 11쪽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이분이 어떻게 썼냐면 페이지 12쪽 양가로 3 추가 이걸 써놨어. 그죠?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여기서 하라는 대로 제가 따라갔어요. 그래서 12쪽에 두 번째 문단 보세요. 페이지 11에 양가로 2의 뒤 이렇게 하고 법률의 범위 이걸 쓰셨어요. 뭔가 목차 구성도 안 맞고 지금 논리적으로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원고 적격을 한 줄이나 아니면 그래도 간단하게 그 의 아니면 조문 정도 하나 써주시고 그 다음에 포섭해서 이 사람 가백에는 원고 적격이 있다 하고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시면 됐는데 뭔가 뒤죽박죽이야. 자신 없는 게 또 보여요. 약간 차라리 그냥 X를 살리면 그래도 그냥 여기에 대한 그냥 펜값, 그죠? 펜값 가점이라도 0.5점이나 1점이라도 줄 여지는 있었는데 아예 X도 쳤으니까 점수도 못 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목차를 잡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목차 잡는 연습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답안지에 들어가실 때 다시 한번 점검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많이 안타까웠는데 차라리 지금 이렇게 많이 틀리세요. 그죠? 사기 때 이것저것 시도해보시고 목차를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쭉 다 잡았다가 답안 작성도 해보고 뭐 그냥 이제 뭐 실험적인 걸 많이 하세요. 실험적인 걸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 시험장 가시면은 자신한테 제일 맞는 방법을 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 좀 아쉬웠지만 스터디니까 괜찮다. 스터디니까 괜찮다. 다시 우리 채점목이 와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문제 1번 물음일 은근히 원고 적격 많이 썼다. 근데 요거는 주 논점이 아니기 때문에 한 줄로만 간단히 써야 한다. 이렇게만 정리하시고 자, 우리 물음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잘 쓰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넘어갈게요. 자, 이쪽. 자, 이쪽에 중간에 사진 보이죠? 사진 보시면은 요런 건 괜찮아요. 여기서 소송 요건 중에 거부 처분성이 제일 주된 논점이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기타 소송 요건으로 빼서 이렇게 두 번째 줄 보시면 글씨가 조금 이제 못 알아보실 수도 있는데 원고 적격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또 협의 소익이 인정될 것이다 해서 이렇게 한 줄로 쭉쭉 썼죠. 그다음에 뭐 토지보상법, 그다음에 행정소법 20조 1항, 뭐 피고 13조, 관할법원의 소재기가 가능할 것이다 해서 이렇게 소송 요건을 한 줄로 다 포섭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 요 사진에 있는 정도만 소송 요건을 써주신 게 좋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쓰신 분들은 엄청 잘 쓰셨고 아예 논점을 다르게 잡으신 분들은 좀 아쉬운 점수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 2번의 환매권. 자, 우리 3쪽으로 넘어오시면은 91조 이런 거는 다 잘 쓰시는데 생각보다 우리 3쪽의 물음위에 보시면은 92조를 정확하게 써주신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요 조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쓰고 맞추면 무조건 점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점수랑 직결이 된다. 그러니까 요 92조 조문 못 쓰신 분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장 보시면은 환매권 통지와 관련된 판례를 정확하게 언급한 분들도 많이 없었다. 그래서 요 판례 논점 그냥 개별 논점을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그거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우리 판례가 또 다시 한번 꼭 정리해 주세요. 조문이랑 판례. 자 그리고 이 환매권과 관련해서 최고 답안을 잠깐 볼게요. 최고 답안. 자, 1쪽, 2쪽부터 보시면은 너무 잘 썼어요. 그래서 재결 신청 청구권도 이쪽을 보시면은 3분의 효과 보면 의무하고 이제 30조 2항 또 양가로이하고 지원가성금 지급 의무 30조 3항 이런 식으로 조문을 다 적어줬어요. 그러니까 최고 답안은 조문을 정확하게 적어요. 그래서 이런 걸 벤치마킹 하시고 쭉 넘어가시면은 우리 5쪽, 6쪽을 보시면은 이제 환매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분 잘 적어주셨어요. 근데 6쪽의 하단에 보시면 이 A의 주장의 검토라는 목 잘 잡으셨죠? 최고답안이신 분. 그 다음에 양가로 1 관련 판례 했는데 9 토지보상법 14조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판례가 물론 우리 토지보상 개정 전이긴 한데 지금 14조랑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꼭 판례에 따라서 구토지보상법 이거 아니어도 똑같은 조문과 내용과 취지이기 때문에 그냥 토지보상법 14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토지보상법 14조가 아니라 16조 협의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판례에서 말한 취지는 자 14, 15, 16조가 뭐예요? 토지보상법 14, 15, 16조가 뭐예요? 사업인정 전 절차 준비, 그죠? 전 절차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꼭 협의 16조 이게 아니라 사업 인정 전에 있었던 조서 작성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꼭 구토지보상법 14조 이렇게 안 적으셔도 돼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질문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쭉 넘어가 보시면 자, 끝까지 넘어가 볼게요. 15, 16조까지. 자, 이분은 제 느낌상 누군지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 모르는데 제 느낌상 이론도 잘할 것 같아요. 이론도 잘할 거예요. 실무는 보장을 못 하겠고 이론은 잘할 것 같아요. 느낌상 제가 답안지 쓰는 그걸 보니까 형태나 아니면은 이렇게 서술하는 능력 보니까 이론도 분명히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걸 왜 느꼈냐면 16쪽으로 와볼게요. 자, 16쪽에 동그라미 1번하고 개별 공식일까라 이렇게 의 같은 걸 잘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론도 마찬가지로 의의나 뭐 개념이나 취지 이런 것부터 출발하거든요. 근데 법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별 공식가라 이렇게 써주시고 또 세 줄 내려오시면 또 뭐라고 썼죠? 문제에서 물어본 시가도 써줬어. 그래서 시가란 해서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의의나 뭐 개념 쓰는 스킬이나 조문을 쓰는 그런 답안지 스킬들 이런 거 완전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 제 느낌상은 이론도 잘할 것 같다. 그래서 요 최고 답안 잘 복귀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최고 답안이신 분은 당연히 복귀 안 하셔도 돼요. 이번 주차 쉬셔도 돼요. 그래서 굉장히 잘 쓴 답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채점 후기에 있는 뭐 문제 3번, 4번 요건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 우리 최고 답안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강의 계획서 나간 게 있는데 뒷장 보시면 이번 주부터 제가 공지해드릴 게 있습니다. 강의 계획서에 미리 써놓겠는데. 일단 우리 강평에서 첫 회랑 마지막 회 12주차죠. 요것만 제가 이제 시간 강평하고 나머지는 동영상 강평을 앞으로 대체합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대학원 수업이랑 다른 뭐 이제 다른 자격사 특강이나 이런 게 잡혀 있어가지고 제 개인 사정사 때문에 토요일 날 수업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스튜디오에서 전자칠판에서 예쁘게 문제 분석 하나하나 해가지고 제일 좋은 컨디션에 잘 열심히 찍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스터디 질문이나 그럼 수험 상담 언제 하냐? 제가 매주 금요일 오후 저녁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금요일 날 학원으로 와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회부터 11회차 보면은 전범위 모의고사로 돼 있고요. 마지막 12회차는 저희 학원 특징이죠. 저희 학원은 스터디 맨 마지막 주차에 그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총 정리 특강을 해요. 그래서 총 정리 특강이 들어가는데 이때 전범위 마무리 정리 특강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올해 타 국가 시험 나온 기출들 있죠. 그거 논점 우리 시험에서 좀 중요한 연결되는 논점들 위주로 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판례 한번 정리해보고 그리고 진짜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뭐 개정 조문이라든지 마지막으로 정말 봐야 할 논점 조문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12회차는 떨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오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로 했는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차생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얼굴 보이신 분들은 1차를 붙고 오신 분들이죠. 근데 어쨌든 동차분들 상담을 제가 몇 번 진행을 했는데 다 똑같아요. 다 까먹고 왔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스터디 참여를 못할 것 같다 이러는데 그냥 오시는 게 나아요. 그냥 지금부터 참여하는 게 맞고 정말 참여를 하고 계시죠? 참여하는 게 맞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오픈북 허용이에요. 자, 우리 동차분들은 그냥 오픈북해서 감을 끌어오는 게 일단 목적입니다. 근데 오픈북을 설마 제가 11회차까지 다 허용 이건 아니겠죠, 그죠? 11회차까지 허용이 아니라 일단 오픈북은 일단 몇 회차까지 하시냐면은 5월 11일인 5회차까지 딱 한 달 드릴게요. 5회차까지. 자, 그다음에 우리 유해 분들은 뭐 3기 때 우리 막 각진 논점도 하고 되게 어려운 논점들도 많이 다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제 오픈북 안 하고 이제 껌이죠, 그죠? AB급은 그냥 눈 감고 쓰죠.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유해 분들은 오픈북 하지 마세요. 선생님 저 암기 안 한 거 나왔는데요. 그래도 하지 마세요. 그냥 지어서 쓰세요. 이제부터 그냥 소설 쓰시면 됩니다. 소설 쓰시는 연습도 필요해요. 실제 시험장 가면은 물론 1번부터 4번까지 다 아는 논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80% 이상 나옵니다. 근데 가끔 법규에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면은 10점에서 20점은 좀 모르는 논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 시험장에서 대처하는 연습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유해분들은 지금부터 오픈북 하지 마세요. 그냥 모르면 지어 쓰던가 주무세요. 그냥 주무세요. 차라리 그렇게 주무시고 그러면 좀 체력이 회복되죠. 그러면 이제 실무 이론 강평 나머지 강평 들으시고 법규 뭐 온라인 강평 들으시고 그때 암기하세요 다시. 그래서 밤에 차례 외우세요. 그래서 우리 유해분들은 오픈북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우리 동차분들은 일단 오픈북을 허용하긴 합니다. 오픈북 허용하긴 하는데 일단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전범위로 내버리면은 아예 놓아버릴까봐 그냥 나는 그냥 핵심 정리 들고 그냥 발라버려야지 이렇게 오실까봐 일단 제가 4월 20에 2회차 때 문제 1번이나 문제 2번급을 제가 논점을 미리 좀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회차에서는 우리 행정법 논점이 소송 요건 중에서 하나, 그러니까 그 범위별로 공부를 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오픈북을 한다고 해도 하나 정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오픈북. 그래서 요렇게 우리 유해분들도 내가 아직 덜 못 나왔다. 그러면 오늘은 금요일은 그죠? 시험 전날 금요일은 요거 하나 정도는 내가 외워서 오픈북을 절대 안 하겠다. 이런 느낌을 가져야죠. 그다음에 4월 27일 3회차. 3회차도 우리 행정법에서 판결 파트를 하나 내겠습니다. 판결 파트를. 그래서 판결에 뭐가 많죠? 판결의 종류도 있고 판결의 효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라는 겁니다. 종류랑 효력. 그 다음에 우리 5월 4일에 우리 4회차. 4회차는 개별법 파트에서 내겠습니다. 그래서 공용 수용인데 뭐 나올 건 뻔하죠. 자, 공용 수용의 특이를 골라라 하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사실 몇 개 냈어요, 그죠? 사업 인정, 재결의 불복.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미기출 논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미기출 논점. 중요한데 우리 시험에서 아직 안 나왔어.
공탁 맞아요. 공탁이 이상하게 안 나왔어요. 공탁 판례가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 우리 보상 업무 하시면서도 공탁에 대한 제도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근데 아직도 안 나왔어. 그죠? 아직도 그죠? 저희 시험이 지금 몇 회차인데 아직도 안 나와서 일단 좀 이상하긴 한데 공탁. 그다음에 재결 신청 청구권, 협의 성립 확인 요런 것들도 안 나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나왔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A급 정도인데 그래도 요것도 좀 심화 논점으로 준비하시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 안 나온 지 좀 오래됐다. 중요한데 안 나온 지 좀 오래됐다.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왔을까? 그게 뭐죠? 환매권. 그죠? 환매권. 그래서 요런 논점들 특이나 A급 중에서 제가 한 문제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공용수용은 무조건 나와요. 토지보상법 저희 시험에서 무조건 나와요. 그게 똑같죠. 실무에서 공시지가 기준법 나온다. 이거랑 똑같은 거죠. 어쨌든. 근데 이제 공용수용 그다음에 5회차는 손실보상에서 하나 내겠습니다. 그럼 손실보상도 범위가 넓죠. 총론이랑 강론이 있죠. 자, 총론에서는 전통적인 게 뭐가 있죠? 손실보상 요건, 손실보상 요건을 충족하는가 아니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런 패턴으로 들어오고, 요건 그냥 기본적인 A급이고, 자 그다음에 저는 생활보상을 총론 쪽으로 빼놓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생활보상이 중요한 거. 전통적으로 이주 대책과 주거 이전비 그죠? 요 동점이 하나 있고, 자 그다음에 강론으로 가보면요. 그죠? 뭐 잔여지 중요하죠. 즉 토지의 보상 평가 기준. 저희가 이제 물론 뭐 지작물도 하고 권리도 하고 영업 손실도 하고 뭐 다 하긴 하는데 일단 토지가 제일 중심이죠. 그래서 토지의 보상 평가 기준인데 토지의 보상 평가 기준에 뭐가 있죠? 너무 많죠. 너무 많아,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잔여지가 좀 중요하긴 합니다. 잔여지 중요해요. 그래서 뭐 교수님들도 중요하다고 보시고 우리 그 평가사들도 실무가들도 중요하다고 보고 판례도 많고 그래서 잔여지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뭐 무허가 건축물 부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불법양질 변경 토지, 그 다음에 미지급 용지, 그 다음에 도로 이런 것들은 원래 항상 중요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작물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판례가 하나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난 기수에서 스터디에서 다루긴 했는데 그것도 뭐 다시 한번 응용해서 제가 다 나중에 한번 정리는 한번 해드릴 거긴 합니다. 근데 지작물 외에 자 우리 영업 손실, 농업 손실도 한번 크게 한번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손실, 농업 손실 요거 요건이나 내용 같은 것도 한번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 1번, 2번 중에 요거 내고 나머지는 랜덤이에요. 그래서 오픈북을 일단 이렇게 제가 오픈한 것들은 웬만하면은 하지 말자. 그래서 요거는 꼭 요 파트는 암기를 하자. 그 주차에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오늘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1번 보시면은 일단 뭐 사실관계는 간단하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 3개 해주시고요. 자 우리 문제 1번 보시면은 일단 물음일 바로 보이는 거 뭐예요?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 많이 썼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배웠던 건 처분성이었는데 그거 말고도 뭐가 있어요? 처제삼 이렇게 많이 했죠. 그래서 재량행위나 제3자요 행정행위라는 점 요거를 적어주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물음이는 취소송의 대상에 대한 입법주의에 대해 설명하고 위 미출처벌격 인용재결에 대해 갑은 취소송 제기가 가능한가? 자 그럼 사실관계 읽어봐야겠죠. 위로 올라오시면은 사업시행자 갑은 1년간 사업을 위한 재반 준비를 마친 후 국장으로부터 공공체육시설 사업 인정을 받았다. 그러자 인근 주민들 동글뱅이 해볼게요. 자, 위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뭐 식수나 뭐 토양이나 이런 오염 및 우수 배출 변화 등으로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 피해가 입을 우려가 있다고 하며 사업 인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 심판을 제기했다. 미출시켜요. 자, 사업 인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 심판 미출. 자, 우리 인근 주민들이 소송을 건 게 아니라 어디로 왔어요? 심판. 그럼 여기까지 읽으면은 뭐지 이거 뭐 우리 인근 주민에 대한 원고 적격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미 제기했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가 미출시켜 인용 재결을 했다. 자 여기서 나온 인용 재결의 의미는 뭐예요? 여기서 나온 인용 재결의 의는 뭐예요? 취지는 뭐예요? 어떤 내용으로 나왔어요? 그죠? 사업인정 지금 이게 뭔가 잘못됐다. 사업인정이 위법하니까 사업인정 취소 재결이 나왔죠. 그래서 한 번 더 말해주고 있죠. 갑은 사업인정 취소 재결은 위법하다며 갑은 누구예요?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가 이 사업인정 취소 재결 위법하다면 그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아래 물음에 답하여 검토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처음에 나온 건 뭐였어요? 처음에 나온 처분은 국장이 지금 사업시행자 갑이에요. 갑. 맨날 국장이 갑으로 나오니까 좀 어색하실 수 있지만 우리 사업시행자 갑입니다. 자 국장이 사업시행자 갑에게 일단 사업 인정을 해줬어요. 그죠? 일단 이게 원칙적으로 뭐죠? 이게 원처분이에요. 그죠? 처음 나온 처분. 자 그리고 사업 인정을 지금 발령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갑은 어때요? 해피해요. 그죠? 갑은 행복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인근 주민들은 아 여기 뭐 이런 사업 들어오면 시끄럽고 그다음에 토양도 다 팔 것 같고 우리 동네 들어오는 거 싫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근 주민들이 곧바로 소송을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죠? 심판을 간 거예요. 그래서 행심이. 그래서 사업인정 위법하다. 국장 너 지금 이거 사업인정 제대로 한 거 맞냐? 어떤 요건을 뭐 공익성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시행자 능력도 없는데 경제적 능력도 없는데 해준 거 아니냐 이러면서 위법하다고 심판을 먼저 간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서 인용 재결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은 사업인정 취소 재결이다. 자, 그리고 이 취소 재결이 나온 상태에서는 인근 주민들은 이 소를 제기한 자들은 어때요? 또 해피하죠. 원하는 결과를 얻었잖아요. 사업인정 취소됐으니까 앞으로 사업 못 하겠죠. 그런데 갑은요. 내가 그동안 사업인정 이거 받고 이런 요건 갖추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죠? 얼마나 노력 많이 했는데 갑자기 인근 주민들이 나타나서 내 사업인정을 취소시켜? 이러면서 어디로 가는 거죠? 그죠? 소송으로 가는 거죠. 자, 소송으로 갔을 때, 자 원칙적으로 우리 행정소송법의 입법주의는 뭐예요? 태도는 뭐예요? 소의 대상에서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죠. 선생님 그러니까 원처분이니까 사업인정. 왜 끄덕거려요? 사업인정. 이거를 근데 소의 대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 갑이 지금 사업인정을 얻는 게 좋은 건데 이 사업인정을 어떻게 해달라고 그죠? 사업인정 취소시켜달라고 원처분주의라서 아니죠. 그럼 원칙적으로 상식적으로 뭘 대상으로 해야 돼요? 당연히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뭐예요? 그죠? 사업인정 취소 재결, 그죠? 인용 재결을 다퉈야 된단 말이죠. 원칙적으로. 자 그런데 물론 이게 소의 대상이 돼요. 자 소의 대상이 되는데 이 학자들이 바라볼 때 시각이 다른 거예요. 바라볼 때 시각이 다른 거예요. 양자 둘 다, 양학설 둘 다 당연히 취소 재결해야죠. 이거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자 우리 예시답안으로 와보세요. 물론 이제 기본 강의 때 다 설명했던 내용이지만 혹시 몰라서 자 우리 3쪽으로 와볼게요. 자 양가로이의 학설 보시면은 동그라미 1 19조 뭐예요? 본문설의 내용이 뭐가 있었어요? 원처분주의. 자 근데 보시면은 당의 인용 재결이 지금 이걸 대입해 보면 인용 재결이 어떤 거예요? 이 케이스에 대입하면 이 학자들이 말하는 거, 요걸 말하는 거죠. 당의 인용 재결이 원처분의 상대방에게는 미출 재결 최초의 처분. 자, 그러니까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이게 최초의 처분의 성질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최초의 처분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을 논거로 결국 19조 본문에 의해서 처분이 소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즉 19조 본문설은 이거를 뭘로 보는 거죠? 처분으로 보는 거야. 이 사람한테 이게 처음에 내려진 침익적인 처분과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동그라미 2번 19조 단서설은 자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자 우리가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무조건 원처분만 해야 돼요? 아니죠. 뭐가 있으면?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으면 우리가 재결 취소송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19조 단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 자체가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걸 본다. 그럼 뭘 대상으로 하면 돼요? 그죠? 인용 재결을 대상으로 하면 돼요. 자, 그럼 왜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했을까요? 요거를. 자, 사업 시행자가 소장을 써요. 그죠? 우리 법원에 가는 거예요. 소송 가니까. 소장을 쓸 때 거기다가 청구 취진 청구 원인을 뭐라고 쓸까요? 사업인정 취소 재결은 적법합니다. 이렇게 쓸까요? 아니죠. 사업인정 취소 재결은 위법합니다. 하고 위에도 아래다 뭐라고 쓰겠어요? 사업인정 취소 재결은 예를 들면은 이때 행심위에서
내용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행심위에서 뭔가 재결을 낼 때 형식을 제대로 못 갖추고 한 재결입니다. 이런 식으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19조 단서설은 우리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취소 재결을 위법하다고 주장할 때 결국 뭐다? 이 재결의 위법을 주장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19조 단서설은 이거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서 19조 단서에 의해서 우리 재결이 소외 대상을 본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당일 상식적으로 누가 대상이 돼요? 무조건 원처분 이게 아니죠. 당일 사업시행자 입장에선 뭐예요? 이게 소외 대상이 돼야 되는 거. 근데 우리 학자들의 입장은 마찬가지로 얘가 대상으로 된다는데 본문설이나 단서설이 뭐죠? 시각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논거와 시각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판례는 보시면 내려오시면 인용 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그죠? 사업인정 취소 재결 내용 달리하는 것으로서 그 인용 재결의 취소를 구한 것은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어서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즉, 뭘 취하고 있죠? 19조 단서설. 마찬가지로 우리도 19조 단서를 택해서 우리 재결의 고유한 위법을 다투는 것이다 라고 해서 결국 우리 이 사안을 포섭을 하면 뭐라고 하면 돼요? 위 인용 재결에 대해 갑은 취소소송 제기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인용 재결에 대해 갑은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끊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 물음이 일반적인 원처분주 재결주의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물음 3번으로 올게요. 다시 문제 1번에 물음 3. 자, 여기는 별 하나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물음 1에서 사업인정 뭐라고 썼죠? 법정 성질? 처분이다 이렇게 썼죠. 처분이고 행정행위입니다. 자, 우리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옛날에 배웠었어요. 행정행위 적법요건, 처분의 적법요건. 그걸 풀 때 어떻게 풀었어요? 준해저령으로 풀었죠. 자, 그럼 보시면은 토지 소유자 을은 갑의 사업비용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등 재정상황 악화로 사업인정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끊어줄게요. 자, 여기까지 사실관계를 만약 보시면, 그죠? 여기까지 사실관계 보시면 처음에 드는 생각, 아, 이거 판례 문제네. 판례에서 우리 사업시행자의 의사 능력과 경제적 능력을 봤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건 판례 문제네.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고요. 또는 두 번째, 아, 이거 사업인정의 내용상 요건 중에 위법성을 끌어올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사업인정 요건을 미추시켜 모두 설명하고.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내가 이 중에 내용상 요건 아니면 판례형 문제인가 이렇게 보는데 요건을 모두 설명하래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 주장에 대해서 검토하시로 돼 있죠. 100점 몇 점? 20점. 그 다음에 요건을 모두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 판례나 아니면 이 내용상 요건에서 문제된 케이스를 20점 이상 못 쓸 것 같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미리. 그러니까 뭐예요? 준해전령을 다 쓰되 그 중에 의뢰 주장 검토하시오 할 때 뭘 포섭해야 된다? 우리 내용상 요건 중에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또는 관련 판례 해서 따로 빼셔도 상관없죠. 자, 그래서 우리 사업인정 요건 같은 경우는 기본 문제여서 중요한데 예시답안으로 와볼게요. 자, 예시답안 5쪽으로 와볼게요. 예시답안 5쪽.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고, 의사, 능력 이런 식으로 많이 외웠어요. 그래서 목차는 예쁘게 잘 뺐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5쪽의 양가로 3에 사업 시행의 의사와 능력을 갖출 것. 마지막 쪽을 볼게요. 그래서 우리 동법 시행령의 11조에 의해서 사업 시행자의 재원이나 능력을 고려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거 이제 개정된 조문, 이제 개정된 지 꽤 됐죠. 이런 것까지 내용을 추가하시면 가점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절차는 우리가 열심히 외웠는데 기억나세요? 신협, 청검, 제사. 그래서 요 키워드만 들어오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물론 5쪽에서 6쪽까지 해서 약간 선생님 이거 어떻게 다 써요? 똑같이 쓰라는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중요한 키워드나 절차 흐름대로 이해한대로 쓰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보다 배점 조금 더 부족하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절차는 혹시 모르니까 꼭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정리하고 가세요. 그래서 우리 문제 1번 별 3개로 하시고 우리 사업 인정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 볼게요. 문제 2번. 자, 우리 문제 2번은 별 2개로 해주세요. 문제 2번 별 2개. 자, 우리 문제 2번은 사실관계가 조금 빡빡해 보이긴 한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 물음일로 와볼게요. 자, 물음에 보시면 토지 소유자 갑은 지토이가 갑소유 토지의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사용하는 재결하면서 우리 수용 대상 토지 외에
사용 토지에 대한 사용 대상 토지에 관해서도 밑줄칠게요. 수용한다고만 기재한 사안. 자,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자, 만약에 누가 와서 내 토지를 사용한대요. 그리고 수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사용한대. 근데 나중에 재결서 보니까 수용한다고만 기재돼 있어. 그러면 궁금하지 않을까요? 내가 만약 토지 소유자 입장이면은 분명히 일부 이 토지는 물론 이제 수용하니까 이건 가져가겠지만 수용하는 토지는 뭐만 관심 있겠어요? 보상금 얼마나 올까? 이게 관심이 있고 만약 이 토지는 수용까지는 아니고 사용만 하면 된대. 그래서 그럼 만약에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사용한다고 하면은 뭐가 궁금할까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내 토지를 사용한대. 그죠? 뭐 사용 기간이라든지 뭐 사용 범위라든지 뭐 왜 사용하는지 사용 목적이라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용료. 그죠? 사용료 얼마 줄 건지 언제 지급하는지 매월 1일인지 매월 말일인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할 것 같고 그죠? 요런 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뭉뚱그려서 수용 이렇게만 나왔어. 그럼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화나겠죠. 그죠? 화나겠죠. 사용이면은 사용의 원인이라든가 특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수용 이렇게 한 사안에서 사용 대상 토지에서는 우리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실제로 진짜 송전선화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어 온 점, 또 재결서 주문과 이후에는 재결의 지토의 설정을 하여야 주고자 하는 사용권이 구분지상권이라거나 아니면 사용권이 설정된 토지의 구역, 사용 방법, 기간 등을 특정할 수 있는 밑줄치기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잖아. 재결서만으로 토지 소유자 갑이 자신의 토지 중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내용의 사용자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특정할 수도 없다. 그리고 재결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 갑이 제한받는 권리인 구체적인 내용 범위를 알 수 없어서 재결 중에 우리 사용 토지에 대한 부분은 토지보상법 50조 1항 사용 재결에 기재한 우리 사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갑의 주장을 검토하시겠습니다. 배점은 몇 점이죠? 20점. 실제 시험장 가시면은 내가 10점을 준비했어요. 아니면 5점을 준비했어요. 근데 그거에 곱하기 2배. 뭐 예를 들면 5점 준비했는데 10점, 10점 준비했는데 20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나는 정직하게 아는 것만 쓰고 나온다. 5점. 그러시면 안 되죠. 어느 정도 80% 이상 정도는 배점 채우셔야 돼요. 내가 5점 준비했는데 배점 20점 나왔어. 그러면은 20점을 다 못 채우더라도 거기서 한 80%는 채워주시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배점을 채웠다는 걸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몇 점? 그죠? 16점 아니면 15점 정도는 내가 채우고 나머지 5점은 어떻게 해요? 손을 놓는다? 쉰다? 아니죠. 내가 잘 쓸 수 있는 문제에 나머지 5점을 투자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20점인데 내가 딱 봤을 때 이거 20점 못 채울 것 같아요. 오늘 시험에서 내가 이걸 20점 적어도 3쪽이죠. 그죠? 3쪽을 채워야 되는데 3쪽을 다 못 채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예를 들면 문제 1번에 내가 사업 인정을 정말 기깔나게 외웠어. 그럼 거기다가 뭐 3점에서 4점 이렇게 투자를 해주시면 돼요. 그죠? 아니면 조금 뒤에 보시면은 우리 협의성리 확인 나왔죠? 협의성리 확인의 물음에 일반적인 이제 단문을 내용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 성질 절차인데 여기 15점인데 여기다 2, 3점에서 목차 하나 더. 그죠? 협의성리 확인의 효과라든지 내가 뭐 관련 문제라든지 이런 걸 더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퍼뜨리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내가 만약 20점 다 쓸 수 있어. 그럼 땡큐죠. 왜? 다른 사람들은 많이 못 쓸 테니까. 그러면은 일단 사용 재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문제의 마지막 물음 한번 밑줄 쳐볼게요. 자,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행정행위 아니면 행정법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건데 행정행위의 위법성 풀 때 어떻게 푸셨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준해저령. 그죠? 그래서 준해저령으로 푸시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재결도 뭐가 있어요? 준해저령 요건이 있죠. 자, 물론 판례 문제긴 한데 만약 판례 모른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은 판례를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서 어떤 거예요? 준해저령 중에 무슨 요건이에요? 그죠? 내용상 요건이죠. 자, 우리 예시담안 8쪽 볼게요. 자, 우리 예시담안 8쪽 보시면 재결 요건 준해저령으로 다 풀어놨죠. 근데 보시면 양가로 2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용상 요건. 그 다음에 방가로 1에 재결의 사항 여기다 별표해 볼게요. 자, 재결 사항 보시면 토지의 구역 사용 방법 손실보상, 그 다음에 개실과 기간, 그리고 이법 및 다른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상대방에게 밑줄칠게요. 구체적 특정. 그래서 만약에 판례 모른다고 해도 물론 유명한 판례지만 모른다고 해도 뭘로 푸시면 돼요?
내용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이 사용 재결은 위법하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판례를 몰라도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내가 판례를 알아요. 그럼 9쪽으로 와볼게요. 9쪽. 자, 9쪽에 4번에 있는 관련 판례 발표. 보시면은 마지막 줄 보시면은 재결에 의해 설정되는 사용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함으로써 재결 내용의 명확성 확보비 주실게요. 그리고 이때 제한받는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 등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토수이가 토지에 관한 사용 재결을 하는 경우에 쭉 밑줄 볼게요. 재결서에 사용할 토지, 위치, 면적, 권리자, 손실보상해, 사용 개시 외에도 사용 방법, 사용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한다. 자, 이런 거를 다 쓰면은 그 문장의 구체성, 그 답안의 구체성이 높다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내가 이걸 다 못 내오겠어요. 위치, 면적, 권리, 손실, 물론 두음을 따거나 내가 50번 반복하면 다 외워지긴 합니다. 근데 내가 만약 실제 시험장에서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제일 쉬운 거, 위치, 면적 등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이렇게 가볍게 가셔도 돼요.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면 실제 시험장에서 갑자기 백지가 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그냥 등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물음 1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접근 방법 위주로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그다음에 물음이 이것 때문에 아마 핵심 정리를 많이 피거나 아니면 법전을 많이 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별로 내고 싶지는 않은데 토지의 지하 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보상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옆에다가 C급이라 써놓을게요. 자, C급인데 실제 시험에서 C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C급을 우리 출제위원이 정말 자기만 아는 거, 막 내가 논문에서 막 자랑했던 거, 내가 논문에서 그냥 뭐 나만 연구했던 분야, 막 이런 걸 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걸 내는 게 아니라 보시면은 예시답안으로 와볼게요. 예시답안 11쪽. 자, 11쪽 보시면은 단문을 어떻게 채웠는지 보세요. 세 번째 줄 보시면 토지부상법 71조 1항, 그리고 거기서 밑에서 세 줄 내려가시면 71조 2항, 그 다음에 마지막 줄 보시면 시행규칙 30조, 3번 보상평가 보시면 시행규칙 31조. 다 뭐죠 이거? 조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C급이나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이 나왔다, 내가 단문으로 목차로 외우지 않은 어떤 논점이 나왔다 하면은 제일 먼저 뭘 찾아야 되죠? 법조문. 그죠? 그래서 법전 암기는 꼭 지금부터 하세요. 법전 암기 꼭 지금부터 하세요. 자, 우리 출제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큐넷에 가셔서 공고를 한번 보세요. 그럼 보상법규에 뭐가 떠 있죠? 딱 3법만 떠 있어요. 토지보상법, 그다음 또 뭐가 있죠?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법. 그러면은 출제원들은 여기서 어떠한 조문을 내도 나는 잘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난 시험 범위에 맞게 잘 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3법 같은 경우에는 꼭 시험장 가시기 전에 1조부터 마지막 조문까지 다 보셔야 돼요. 1조부터 마지막 조문까지 그냥 읽으세요. 시행규칙, 시행령도 그냥 읽으세요. 1조부터 그냥 끝까지 한번 읽고 가세요. 자, 근데 외워야 할 거는 우리 A급이나 B급 있죠. 거기에 있는 건 정확하게 외우시고, 그다음 법령상 요건이나 절차가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외우시고, 의의는 토시도 안 틀리게 외우시고요. 그다음에 취지는 우리 키워드를 따서 내가 혹시 생각이 안 나거나 내가 어떤 주장이나 논거를 펼칠 때 쓰는 단어로 쓰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법전 꼭 외우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쭉 넘기시면 문제 3번으로 갈게요. 자, 우리 문제 3번은 별 2개 해주세요. 자, 협의 성립 확인 판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5월 마지막 주차 수요일 날 제가 판례 무료 특강 할 거예요. 그래서 판례 집도 이제 출간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원고를 넘기고 왔어요. 또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원고를 다 마무리해서 들었는데 협의 성립 확인 판례 요거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갑자기 제가 판례 특강 한다고 하는 거 갑자기 제가 막 새로운 판례, 막 이상한 판례 이런 거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 있죠. 그 유형별로 그냥 중요한 거 한번 훑는 판례예요. 그래서 내가 판례가 약하다. 어차피 무료 특강을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무료 특강 들어오셔도 되고, 나는 이미 뭐 판례 다 안다, 그냥 외우는 시간이 중요하다 하면은 혼자 정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새로운 신기한 판례를 들고 와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리했던 거를 유형별로 다시 한번 체크하는 시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보셔가지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 3번 같은 경우에 협의 성립 확인의 의의 성질 절차 물음일, 이건 단문이어서 뭐 지금 단계에서 많이 잘 쓰셨을 것 같고요. 자, 물음이가 판례형 문제죠. 보시면은 진정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등기부상, 밑줄 볼게요. 등기부상.
그다음에 진정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이런 표현이 들어왔죠. 소유자 명의의 동의만을 얻은 후 관련 사항에 대한 공증을 받아 29조 3항에 따라 협의 성립 확인을 신청하였고 토수의가 이 신청을 수리한 경우 해당 수리가 위법한지 검토하시오. 위법하냐? 자, 근데 문제 뉘앙스가 어때요? 약간 실제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빨리 붙는 분들은 센스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에서 이게 유별나게 확 튀어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치가 이만큼이야. 내가 외우고 공부한 게 이만큼이야. 근데 내가 센스나 약간 순발력이 좋아.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빨리 붙습니다. 그래서 내가 몰라도 대처를 잘하는 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애매한 문제를 풀 때도 내가 모른다는 걸 숨겨요. 그런 답안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를 얍삽하다는 건 좀 그렇고 잘 숨겨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걸 이렇게 잘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문제 뉘앙스를 봐도 딱 이때 뭐예요? 약간 느낌이 뭐예요? 답이 뭔 것 같아요? 출제자가 의도하는 게 위법하다인 것 같죠? 왜? 진정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등기부 사망에 동의만 얻었다. 그래서 혹시 판례가 정말 괴상한 고등법원 판결로 냈다. 출제원이 만약에 고등법원 판결 우리 시험에서 나왔거든요. 고등법원 판결 문제로 내버렸다. 그래서 내가 안 배웠던 내용이었다. 그래도 뭐예요? 그 문제의 그 문장을 한 2번 정도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출제자가 원하는 방향은 뭘까? 답은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방향을 잡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어쨌든 자 우리 한 장 넘겨보시면 7쪽에 우리 판결 요지 부분 있죠. 자, 줄은 제가 안 좋았는데 문장이 좀 좋아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문단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 보시면은 특기 부분이 있습니다. 자, 특히 토지보상법 29조 3항은 공증을 받아 협의 성립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공증에 의하여 협의 당사자의 자발적 합의 여기다 비추셔볼게요. 자발적 합의를 전제로 한 협의의 진정 성립 여기다 비추셔볼게요. 객관적으로 인정 미출. 자, 그다음에 토지보상법상 재결자에 따른 공고 열람, 그다음에 의견 진술 등의 절차 없이 토수의 수리만으로 협의 성립 확인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쭉 미추실게요. 이제 사업 시행자의 원활한 공익사업의 수행, 그다음에 토지수용위원회 업무 간소화, 그리고 토지 소유자 등의 간편하고 신속한 이익 실현. 여기까지. 자, 우리 협의 성립 확인 취지가 이런 3가지를 갖고 있대요. 그리고 이 문장 요 3가지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로 외우셔가지고 다른 내용을 쓰실 때, 요 유사한 어떤 제도나 다른 내용을 쓰실 때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키워드가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편 토지보상법상 수용의 일정 요건 하에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 귀속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효과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무관하게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자를 취득하게 하는 동글뱅이 할게요. 원시취득. 이미 알고 있죠. 그죠? 수용재결의 효과는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원시취득. 깨끗하게 가지고 온다. 승계취득이 아니다. 반면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의 성격은 미추실게요. 우리 사법상 매매계약이라고 우리 판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이행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도 승계취득이다. 미출, 승계취득, 미출. 자, 협의취득의 성격은 뭐예요? 사법상 매매계약, 승계취득. 이 2가지가 키워드죠. 자, 그런데 토지보상법 29조 3항은 신청이 수리됨으로써 협의성립 확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면 미추실게요. 이제부터 29조 4항에 따라 재결이 있었던 것으로 재차 의제되고 이게 뭐예요? 재결 간주. 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법상 매매 효력만을 갖는 협의취득과 달리 확인 대상인 토지 수용 재결이 동일하게 동글뱅이 할게요. 원시취득. 자, 협의만 하면요. 협의만 하면 뭐예요? 협의만 하면 사법상 매매 계약이고 또 뭐예요? 승계취득. 그죠? 그리고 협의 이후에 이 계약 내용도 어떻게 해요? 양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바꿀 수도 있어요. 계약이기 때문에 이건 계약이죠. 계약. 자, 근데 우리 토지보상법에서 뭘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여기 자취하시는 분들 중에서 원룸 계약할 때도 원룸이나 아니면 자취방 구하실 때도 어떻게 해요? 일단 뭐 계약금 내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계약금 포기하고 다른 방 구할 수도 있잖아요. 깨트릴 수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집주인이 어떻게 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배액을 물어주고 다른 세입자가 돈 더 준다고 하면 거기로 계약을 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은 사실은 어떻게 하면 어때요? 깨트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에서 야, 이거는 일반적인 계약이 아니라 사업인정 이후에 우리 토지보상법 제도하에서는 정말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달린 그런 내용들인데 이렇게 협의만 하면은 얼마나 불안할까. 그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협의 성립 확인 제도를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우리 협의 계약만으로 끝났다라고 하면 이건 뭐다?
승계취득인데 우리 토지보상법에서 특이하고 그죠? 특이한 제도예요. 이 특이한 제도에 이 확인을 받으면 협의를 했지만 뭘로 받는 거죠? 재결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계취득이 뭐다? 확인받으면 원시취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이 재결 깨트리기도 어렵고, 그죠? 그러니까 이 계약을 깨트리기도 어렵고, 얼마나,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사업시행자가 자기 지위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 확인을 어떻게 했어요? 사업인정 후 협의했어요. 그러면 우리 사업시행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협의성립 확인 받으러 달려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으로 뭘 물어봤냐면, 선생님 협의성립 확인도 어차피 계약으로부터 비롯된 거 아니니까 승계취득 아니에요? 승계취득 효과 아니에요? 이랬는데 제가 아니에요 이랬어요. 아닙니다. 요거는 뭐다? 재결로 간주되기 때문에 확인을 받은 순간부터 뭐다? 원시취득 효과다. 요거 하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문단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자, 간이한 절차만 거치는 협의성립 확인에 미추처벌계 원시취득의 강력한 효력을 부여함과 동시에 사법상 매매계약과 달리 우리 협의 당사자는 상호적으로 성립 내용을 다툴 수 없게 한 이 효력은 뭡니까? 차단효죠. 차단효. 자, 그다음에 법적 정당성의 원천은 뭐예요? 이런 강력한 힘을 부여한 이 원천은 뭐예요? 그죠? 진정한 합의 동글뱅이. 요게 기억죠. 이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미출친 부분 보시면 미출친 부분 세 번째 줄 보시면 이때 진정한 소유자를 의미하고 따라서 진정한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단순히 즉 단순한 형식상 소유자 명의자만의 동의를 얻은 후 공증을 받아 우리 토지보상법상 협의성립 확인 신청하였으면 이때 토수의가 신청을 수리하였다면 수리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렇게 끌어오시면 되죠. 그래서 결국 이 케이스는 위법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별 2개로 하시고 우리 협의성립 확인도 나올 수도 있다.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 마지막 문제 4번. 자, 우리 분명히 부동산 공시법에서도 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죠? 부동산 공시법에서도 분명히 한 문제가 나올 건데 최근 트렌드는 개별 공시지가에서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왜 그런가 생각했거든요. 자,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누가 하죠? 누가 해요? 표준지 공시지가. 감정평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장관이에요. 그죠? 우리 1차 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말하네요. 그러니까 국토교통장관이 결정 공시하지만 국장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제 의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오히려 표준지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 감정평가사가 하는 이 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요거를 더 많이 낼까 했는데 표준지 공시지가에서보다는 개별 공시지가가 처리하는 업무가 더 많더라고요. 지금 제가 개별 공시지가 검증 단계에 있는데 아주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달리고 있는데 다음 주에 또 위원회 가서 이렇게 뭐 질문이나 이런 거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개별 공시지가 업무가 생각보다 기간에 비해서 되게 짜잘짜잘하게 민원인 처리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의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표준지 공시까지 나왔을 때는 크게 그렇게 뭐 이의 신청이나 이런 게 많이 없어요. 근데 개별 공시가는 뭐랑 연결이 되죠? 그죠? 과세, 재산세랑 연결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국민들의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의 신청이라든지 의견 제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도 뭐 이용사가 이걸 어떻게 이걸로 받냐 막 이렇게 따지는 분들도 있고 왜 도로조건 이걸로 받냐 아니면은 내 토지는 왜 다른 옆에 토지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왜 내 토지는 가격이 떨어지냐 이런 것들을 평가사가 다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만약 평가사 출제원분이 가시면은 표준지 공시가 물론 중요하죠. 이게 기초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다만 이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 감정평가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 짜잘짜잘한 것들 있죠. 그런 거 할 때 개별 공시가 많이 엮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판례도 보시면은 개별 공시가를 가지고 무슨 판례가 있어요? 국가배상을 제기한 판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과세에 직접적인 영향이 되다 보니까 개공을 가지고 많이 물어져요. 그래서 우리 개별 공시가 생각하면은 뭐가 나올 거야? 개별 공시가. 물론 이 정정은 문제 4번은 별 하나만 해주시고 기본적인 단문을 보시면 되고 자 만약에 출제원이 개별 공시가 이 국민의 관심이 높은 개공을 가지고 내가 출제를 하겠다 하면은 뭘 많이 될까요? 개별 공시가. 물론 검증도 낼 수 있어요. 맞아요. 검증도 나올 수 있어요. 검증의 종류.
그래서 일반적인 뭐 서류 검증, 약식 검증, 그다음에 우리 현장 검증하는 그죠? 의견 제출, 이의 신청 검증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출제원이 낸다면 뭘 낼까요? 개별공시지가. 아, 내가 개별공시가 되겠다. 물론 개별공시지가의 일반적인 효력, 뭐 범위, 적용 범위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것도 단문으로 간단하게 낼 수도 있고 개공이 잘못됐을 때 오늘 문제로 낸 뭐 정정 이런 것도 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개별공시지가의 이의 신청, 일반적인 불복수단. 근데 요거는 이미 많이 나오긴 했죠. 우리 이의 신청 많이 나오긴 했죠.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를 가지고 소송을 거는 거예요. 이것도 좀 많이 나오긴 했죠. 근데 개별공시지가가 어떤 내용으로 변경되고서 어떤 게 소의 대상일지 이미 출제가 되긴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엔 한 번 더 낼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막 이거 변경됐냐 안 되냐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개공을 가지고 맨날 제기를 합니다. 실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의 우리 소송 대상. 자, 개별공시지가 변경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그 자체로 소송 걸려고 해요. 그럼 무슨 논점 쓰는 거죠? 개별공시지가의 일반적인 결정 공시에 대한 처분성 논의예요. 그죠? 일반적인 처분성 논의. 자, 근데 개별공시지가 나중에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 A라는 개별공시지가가 예를 들면 100원으로 했다가 나중에 다른 사유에서 150원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럼 어떤 걸 소의 대상으로 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는 무슨 논점이죠? 직권 정정했어요. 만약에 직권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처분 변경의 논의죠. 그래서 소송의 대상 두 가지 논점이 있다. 일반적인 처분성 학설을 쓰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처분 변경 논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개별공시지가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 일단 소송의 대상, 일반적인 소송의 대상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제소기간. 제소기간도 물어볼 수 있어요. 제소기간. 그래서 제소기간 이의 신청 후에 또 소를 걸었냐 아니면 그냥 결정 공시되고 바로 걸었냐 또는 개별공시지가 통지가 필수가 아니에요. 하여한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물론 다 합니다. 지금 현실 상황에서는 다 하는데 만약에 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개별적인 논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중심으로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국가배상 판례 그거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그죠? 다른 그죠? 담보에 대한 우리 개별공시지가 효력과 관련해서 국가배상 판례 그거 하나밖에 없지만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자주 줄 때 있죠? 그래서 국배까지. 그래서 우리 개공은 뭐 요 정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4번 공부하시면서 개별공시지가 저거 같이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